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삼성 인사팀 출신 자프로듀서입니다. 어제까지 삼성 자소서 접수 기간이었는데 접수 잘 하셨나요? 저도 삼성 자소서를 4, 5개 정도 컨설팅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유익한 기간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올린 삼성 자소서 동영상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튜브나 또는 자프로듀서 홈페이지에 300개가 넘는 질문이 달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답해드렸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너무나 쉽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취준생들한테는 궁금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가 컨셉을 제가 취준생이 되고 제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정말 필요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직 SK 자소서를 작성 안 하셨다는 가정하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SK 회사 공고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SK 자소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문항을 한번 분석해보고,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SK 회사를 한번 선택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취업 유튜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저만의 작성 전략 및 기획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적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는 같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취준생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K그룹 채용 정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SK그룹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문구가 보입니다. 이 문구에서 중요한 건 패기랑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죠. SK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분명히 SK 인사팀한테 이렇게 화두를 던졌을 겁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뽑을 때는 패기, 열정이 넘치는 인재를 뽑으세요. 아니면 패기, 열정,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그냥 던졌겠죠. 그러면 SK그룹 인사팀에서는 엄청 호들갑을 떨 겁니다. 패기와 열정이 무슨 뜻인지,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인재를 어떻게 SK 계열사에 하달을 할 것인지. 그래서 나온 게 이 문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거나 SK 회사를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패기, 열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소서든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이든 이거는 항상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SK CNC, 이노베이션, SK텔레콤, ENS, 하이닉스, 실트론. 뭐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거 삼성처럼 좀 깔끔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돼 있어서 누르면 직무 소개가 돼 있고 한눈에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제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안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보이기 편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있는데 미션은 이렇고 뭐 AI 분야고 이렇고 뭐 좋은 말이 있고요. 그리고 리퀘어먼트 자격사항은 뭐 C랑 프로그래밍 언어랑 DB 활용 역량이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지원을 하면 되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 라고 되어 있는데 한눈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걸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들이 편하게 SK 계열사별 대표 직무하고 지원 자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한 파일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고를 보실 때 어떻게 어디로 지원하지라고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SK CNC를 보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디지털 서비스 클라우드고요. 대표 직무는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랑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지원 자격은 컴퓨터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컴퓨터 공학이나 뭐 전자전기가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못한다라고 하면 1번 SK CNC는 아예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석유 개발, 정유화학, 에너지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뭐 경영 지원, 비즈니스, 엔지니어, 연구 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럼 경영 지원, 감사, 배터리 구매는 특별한 지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공계랑 뭐 경영학, 인문, 상경계도 또 지원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는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PM, 배터리 PM, 유업 마케팅, 이모빌리티, ESS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에서는 배터리 쪽을 강화하려고 지금 사업 분야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원 자격을 보면 지원 자격은 없으나 경영학 및 이공 계열 우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인문 상경인데 본인이 이런 석유 개발이나 정유화학, 에너지 이런 쪽에서 뭐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보고서를 쓰거나 프로젝트를 했거나 이런 사람이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럼 반대의 또 것도 있습니다. 이공 계열인데 저는 신소재공학이고 그다음 회사를 연구개발로 들어가고 뭐 인사팀이랑 그리고 기획팀 모두 다 거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기술적인 거를 분석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적을 수 있는 사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난 이공계열이네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시간 아까우니까 이공계열인데 저처럼 이런 거를 정리해서 누구 남을 설득시킬 수 있고 사업계획서랑 이런 계획서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배터리 PM, 유럽 마케팅, 이모빌리티, ESS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 가능한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랑 연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계 재료랑 화학, 뭐 연구개발 직무에 따라서 지원 전공이 상이한데 결론적으로는 다 연구개발 관련 이공계 전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기한 게 우대라는 표현, SK이노베이션은 우대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삼성처럼 해서 지원 자격이 딱 정해져 있고 어디 전공만 지원 이게 아니라 뭐뭐는 우대하니까 지원하세요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전공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원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거의 뜻은 결론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다는 소리고 경쟁률이 높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대네 아니면은 뭐 특별한 지원 자격이 없네 써볼까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뭐 통신, 미디어, 보안, AI, 모빌리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전공 무관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학사, 석사로 한정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사, 석사인데 뭐 통신, 전기, 전력, IT 이런 쪽을 한정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유선, 무선, 그다음 전기, 전력, 인프라, 코어 인프라 쪽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여기서의 우선적인 전공은 통신이고요. 그리고 통신 프로젝트를 우대하니까 제가 만약에 통신, 뭐 전기전파나 정보통신이나 이런 거고 통신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뭐냐 수상 경력도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SK텔레콤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서 특화시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확률이 높죠. 그 서비스 마케팅은 또 전공 무관이라서 나 서비스 마케팅 한번 해볼까? 뭐 구독형 서비스라고 ICT 이런 걸 하는 건데 내가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오산이고요. 본인이 구독형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ICT 관련해서 서비스 기획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ICT랑 서비스인데 이 본인이 이공계적인 지식을 갖고 트렌드적인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기획이랑 마케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적인 본인이 갖고 있는 전공 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기획이랑 마케팅까지 했으니까 전천후한 많은 인력을 뽑는다. 그러니 너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으면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은 전공 무관이네 서비스 마케팅이네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SK ENS입니다. LNG 파워 잘 아시죠 여러분들? 재생에너지도 있고 여기는 뽑는 직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6개로 나눌 수 있고요. 상경계열 공학계열 전공자 우대, 상경계열 전기공학 전공자, 상경계열 쭉 하면서 교육학 전공자 HRD도 있고 직무별 코원 ES랑 그 다음에 충청 ES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나는 경영이고 상경이고 공학계열이고 하니까 내가 여기 지원을 해야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전력시장 환경 분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상경계열 공학계열 전공자 우대라고 쳤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상경계열인데 기술적 근거가 있는 사람 또는 공학계열인데 상경계열처럼 말을 잘하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을 테니까 지원하라 요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LNG 수요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어 능통자인데요. 영어랑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틴 시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북미 시장이나 영어권 가능한 시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수요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상경이나 전기 전공자니까 제가 만약에 난 영어를 잘한다 해외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상경 계열이다 그리고 나는 글로벌 LNG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 기술 쪽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관심 가져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RD 기획이 있습니다. 교육학 전공자, 영어 능통자. 이거는 HRD 기획이니까 HRD가 Human Resource Development인데 이거를 그냥 본인, 그러니까 인사 쪽에서 열렸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인사 관련, 교육 관련된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분, 교육학 전공자는 무조건 지원하시면 여기서는 분명히 승패가 진검 싸움이 될 겁니다.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K텔레콤하고 SK 이노베이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사, 석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다른 데는 우대 그리고 학사, 전공 이렇게 안 정해져 있는데 여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타이트합니다. 지원 자격 자체가 타이트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높은 스펙에 있는 사람, 자소서를 잘 쓰는 사람 한마디로 정말 탑 중에 탑을 뽑는다는 거죠. 설계 소자부터 상품 기획까지는 이공계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한번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의 또 특이사항은 양산 기술이 있습니다. 펩 교대 근무 가능자라는 소리는
대부분 다 4조 3교절을 이루는데 밤낮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바이오 리듬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건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그 대신에 나는 회사를 들어가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경쟁률은 다른 뭐 연구개발이나 뭐 양산기술이나 이런 데보다는 약하죠. 양산기술 뭐 교대 근무 없는 데보다는 훨씬 더 약한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역전력으로 들어갈 수 있죠. 사람들이 지원 안 할 거고 난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거는 편의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저는 편의점 알바를 낮도 해봤고 뭐 밤도 해봤는데 전혀 본인의 바이오리듬이라든가 뭐 본인의 호르몬에 문제가 없었다, 좀 괜찮다 이러면 어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정말 분석을 하루 이상 해서 나와야 됩니다. 마케팅 영업하고 경영 지원 뭐 인문 상황 상경 계열에 꽂히죠.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뽑는지 보면 뭐 전자 컴퓨터 통계 경영 경제 뭐 홍보 뭐 재무 HR 채용과 여기서는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전전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의 특별한 그런 그 필살기가 없다면 이거는 하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실트론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였고요. 저도 잘 모르는 회사였는데 검색했습니다. 공정기술부터 품질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신기한 게 이공계인데 중국어를 우대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중국에서 학교를 나오는 이공계열. 그럼 뭐 100%고요. 그럼 뭐 여기 지원하게 되면은 거의 타겟이고요. 그게 아니다. 본인이 이공계는 이공계긴 맞는데 본인이 중국어를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가점 있는 상태다. 삼성을 따지면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지원해야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최고의 거의 경쟁률을 이룰 건데 그때는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뭐 장비 기술이나 R&D나 이런 쪽을 지원하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석사다. 그럼 석사 우대다. 그럼 당연히 여기 넣어야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전략을 짜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SK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취준생이 돼서 한번 SK를 지원할지 말지부터 한번 정해보죠. 왜냐면 자소서 지금 쓸 시간도 없는데 SK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나랑 같이 내가 정말로 가능성 있는 내가 뭔 것인가. 저는 지금 클레이는 신소재 공학이고요. 그럼 마케팅하고 기획했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지원을 한다고 치면 저는 SK ENS에서 그쪽에서 전력시장 환경분석. 왜냐면 저는 공학계열 전공자를 우대하는데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런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기획할 때, 신사업 기획할 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한다. 예를 들어 취준생인데 본인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거나 스페인, 라틴 쪽에서 살아왔는데 자기는 상경 계열이다. 그럼 무조건 SK ENS 글로벌 LNG로 가셔야죠. SK 텔레콤을 가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본인은 통신 프로젝트를 여러 번 했어요. 그 통신 관련해서 지금 전공이고 그리고 학점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통신 쪽에서 SK텔레콤 통신 쪽에서 뭐 유선이나 무선 인프라 쪽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지원하지 말고 지원 자격이 있는 데를 다 지원하지 말고 본인이 가서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입사하더라도 할 만한데 그런 데를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정하실 수가 없다라고 치면 SK는 포기하시고 다른 회사로 지금 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SK를 쓰셨다고 내가 SK에 조금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보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정말 이끌어 가야죠. 취준생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 자기소개서 문항 1번입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 본인이 설정한 목표, 뭐 증명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진짜 토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대부분 취업 유튜브 보면 레이아웃 3개로 나누고 위에 100자, 뭐 밑에 200, 300자 하고 중간에 쓰고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뭐뭐하고 목표는 있어야 되고 직무 관련된 걸 써야 되는데 직무에 관련된 경험은 없고 전 그거 보고서 정말 화가 났는데 진짜 인사팀? 그룹 인사라든가 아니면 채용 인사, 계열사 인사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보고 이런 것들 빅데이터를 돌려본 사람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이 첫 번째 목표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로 아셔야 되는 게 1번, 2번, 3번, 4번 자소서 문항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룹 인사팀의 인사팀장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실장들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질문을 하겠죠. 1번은 왜 이렇게 했냐, 2번은 왜 이렇게 했냐, 3번은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순서냐 아니면 병렬로 가냐. 그러면 제가 삼성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1번은 회사 지원 동기랑 입사후 포부죠. 그게 왜 1번일까요? 삼성에서는 1번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그룹 TF에 있었을 때도 얘기기도 하고요.
1번은 2014년, 15년 때 삼성전자에 있는 우수 인력들이 이제 1년, 2년 후에 조기 퇴사를 많이 했어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은 뛰어나긴 하지만 우리는 2, 3년 동안 교육을 엄청 시켜서 이 사람들이 즉시 전력갑이 됐는데 이제 튀는 거죠. 왜 튀는지 봤더니 너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전 실장님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조기 퇴사 많이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라라고 했더니 삼성 스타일로 엄청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약하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인력인데 저희는 스펙, 고스펙 능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게 본질을 가렸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걸 해서 1번에 넣어라라고 해서 1번에 회사 지원 동기 플러스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하면 네가 우리 회사에서 오래 다닐래? 아니면은 금방 다녔다 딴 데로 튈래?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미시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작아야 되지? 이건 직무 관련돼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멀게 그냥 이 상태에서 밖에 나와서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랑 같이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에서 SK가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SK도 뭐 조기 퇴직자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SK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딱 채용 공고의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K 채용 공고는 삼성 다음에 딱 있죠. 그게 왜일까요? 왜 삼성이랑 같이 해서 한번 붙여보지 왜 안 했을까요? 당연하죠. 삼성이랑 SK랑 같이 붙어버리면 SK 쪽 안 쓰고 삼성 쪽으로 많이 쓰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기 때문이죠. SK 최태원 회장님은 항상 세계 최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번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SK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기고 삼성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지원 동기 높은 사람들이 와서 오래 다니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살리는 것처럼 그 천재, 여기서 말하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은 약간 천재 같은 사람을 뽑고 싶다는 겁니다. 네가 기기 아니든 상관없지만 너가 정말 약간 기 같은 사람이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너는 네가 천재야? 자발적 수준의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한번 나랑 같이 해봅시다. 그게 SK입니다. 그러니까 스펙보다도 자소서나 했던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겪어왔는지에 대해서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SK는 스펙도 보지만 자소서가 중요하니까 자소서를 잘 써라. 그게 회사 문화다. 근데 그 회사 문화인데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 설명이죠. 삼성을 자꾸 세계 1위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직무 목표가 아닙니다. 직무에 연관된 유관성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뭔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를 갖고 올 것인가 이거니까 직무에 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에서 기획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분석 이런 것들 컨설팅 보고서를 적을 때 그때는 as is랑 to be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to be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고려할 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거를 바꿔갖고 예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전은 뭐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어? 개선이 됐어. 그럼 개선됐을 때 네가 뭐 했니? 그리고 어떤 걸 변화시켜서 했니? 그걸 좀 자세히 듣고 싶어. 왜냐? 그거는 스펙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차면 저는 회사 다닐 때 저는 2016년 때 통영에 있는 트라이애슬론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건 제 사실이고 이거는 뭐 트루입니다.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인사팀이고 채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체력이고 비주얼적으로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자꾸 신입사원들 앞에서 뭔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 컨텐츠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제가 롤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아 요새 트렌드는 사람들이 몸을 만들고 뭔가를 도전하는 거니까 전 트라이애슬론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자전거도 안 타봤고 자전거도 없었고 달리기도 한 번도 마라톤도 참여 안 했고 수영은 심지어 자유형도 못 했는데 저는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제가 검색을 하고 그다음 찾아본 다음에 트라이애슬론 전국대회에서 제패했던 사람 그분이 집 근처에 헬스장이 있길래 그 헬스장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저같이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이 걸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 12월인데 내년 10월에 있는 통영대회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라블라한 거를 다 적어서 쭉쭉쭉 적고 결론적으로는 원래 3시간 30분이 그 퀄리피케이션 컷인데 그 컷 안에 들어왔어요. 3시간 2분. 저는 그거를 무조건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3시간 2분이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도전을 성공했고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들한테 본보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고 회사 뭐 인사팀에서도 그 땡땡땡한테 맡기면
이 사람은 독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런 걸 적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다른 유튜버나 다른 취업 컨설팅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뭐 직무 관련된 공정기술이나 품질 관련된 걸 꼭 찾으세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든가 뭘 하세요. 저는 이걸 절대 추천을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1번을 잘 보셨습니다. 이제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룹 인사팀에서도 있었고 계열사 인사팀, 뭐 이제 신사업 기획, 뭐 연구개발도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K 그룹 인사팀의 입장으로 보거나 최태원 회장님의 입장으로 봐야지 여러분들 취준생의 입장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2번은 아이디어고요. 3번은 직무 전문성이고요. 4번은 팀워크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문제에 대해서는 솔루션은 뭐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자소서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경험을 쓰셔야 됩니다. SK 자소서에 보니까 문항을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두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목표고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SK는 삼성을 이기고 싶은데 삼성을 이기기 위한 것은 어떤 목표나 어떤 아이디어를 달성했던 그런 천재적인 사람을 뽑고 그 천재적인 사람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봤던 게 아니라 진짜 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네가 직접 경험했던 정말로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목표를 그걸 갖고 와라. 이런 겁니다. 뭐 신입사원들한테 바라기에는 진짜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제 SK가 바라는 그런 인재상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 2번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다른 아이디어. 이거 1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번에서 보면 본인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최고의 목표랑 남다른 아이디어랑 1번이랑 2번은 중복된 겁니다. 근데 2번을 왜 했냐? 첫 번째, 이렇게 자기만의 목표를 많이 세워서 뭔가를 이룩한 사람들은 한 가지만 이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를 창업도 했으면서 그러면서 글도 쓰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본인 1번만으로 하게 되면은 그 본인의 경험을 어필하기 힘들죠. 그러니 이제 2번까지 해서 같이 하는 거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웠을 때 그때 목표를 세워서 리더하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 옆에서 이제 서포트해주고 아이디어를 내주고 참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회사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꼭 팀장급처럼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저처럼 약간 실무자? 저는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문서 작성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그다음에 업무 처리 속도가 엄청 빨랐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리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면 1번 문항으로는 못 뽑으니까 그래서 2번 문항을 뽑아서 작성을 해서 얘기한 거죠. 이건 지금 SK 그룹 인사팀 입장에서 제가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무 전문성이죠. 전문성, 그러니까 직무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회사에서는 바로 즉시 전력감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축구 선수를 뽑는다고 치면 어떤 자기가 구단을 소유하고 축구 선수를 뽑는다고 치면은 그럼 축구를 어느 정도 알고 본인 뭐 골키퍼면 골키퍼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네 번째는 팀워크니까 팀워크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한번 정리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1번이 가장 중요한 게 목표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도전해서 본인이 목표를 달성했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어서 우리는 삼성을 이기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럼 취준생의 목표, 취준생의 그런 생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리버풀의 그런 구단주인데 제가 만약에 선수를 뽑아야 돼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으로 한번 볼게요. 1번이니까 최고의 수준 목표니까 물어볼 겁니다. 본인이 지금 축구를 진행한 동안, 축구를 한동안 본인이 지금까지 가장 목표가 뭐냐? 그럼 골이 뭐 30골이다, 40골이다. 지금까지 20골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본인이 3골이었는데 20골로 갑자기 늘었다. 왜 그러세요? 그게 뭐냐? 본인이 이런 달리기랑 이런 뭐 슛 모션을 했는데 이때 무회전 슛을 뭐 배워서 무회전 슛을 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이 잘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쓸 수 있죠. 뭐 두 번째 뭐 아이디어. 그러면 본인이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특화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복근 훈련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코어랑 무슨 훈련이 있고 그 훈련을 한 다음에 남들과 몸싸움에 지지 않아서 본인은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럼 2번 통과. 직무 전문성. 그럼 슛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은 트레이닝하고 수영하고 뭐하고 해서 블라블라 해서 자기는 체력적으로 그리고 뭐 슛이라든가 드리블 실력이 좋다. 마지막. 그러면 자기는 독립적인 천재?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그냥 개발슛 놓고 이런 슛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중간중간에 패스를 해서 딴 사람이 슛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자기는 약간 날강도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도와주는 메시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자기는 수아레즈를 도와줄 수 있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사람 뽑아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르셀로나의 메시 같은 사람을 뽑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1번, 2번, 3번, 4번을 그냥 보시고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뛰어난 인재, 직무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 어떤 한 방향, 한 분야로서 뛰어난 인재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들어갔을 때 가능성 있고 회사가 나를 뽑아주려고 하며 이때 1번부터 4번까지를 한번 경험을 쭉 정리를 해봅시오. 1번부터 자기는 목표가 어떤 게 있었고 옛날로 치면 100이라고 치면은 그 지금 변화된 건 130, 40 쓰기 전에 본인이 이거랑 연관된 키워드를 한번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있다. 그리고 1번에 내가 회사가 나를 좀 뽑아줄 만한 내가 그 회사를 지원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둘 다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둘 다 교차적으로 만족을 하면 그때부터 자소서를 써야 되고 회사를 공부해야 되고 회사를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1, 2, 3번, 4번에 대한 경험이 없고 난 SK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 뿐더러 나는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상대방, 다른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우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SK 관련해서 자소서를 접고 다른 회사, 포스코나 다른 회사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잘 되나요? 저의 오늘 컨셉은 제가 취준생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좀 더 재미있게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문상경 쪽 SK를 지원하시는 분 중에 인문상경 쪽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 쪽 한 분, 총 두 분한테 제가 무료로 그 자소서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했고 회사를 선택했고 본인이 직무를 어떻게 선택했고 그리고 그걸 자소서를 어떻게 썼는데 제가 이제 자소서 컨설팅을 해서 이 방향은 회사에선 이렇게 보이겠다라고 해서 컨설팅을 한 후에 그냥 컨설팅에서 어떻게 변화된 자소서가 됐는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합격한 자소서나 올 상반기 합격한 자소서를 갖고 지금 유튜버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합격한 자소서는 자소서가 잘해서 합격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가 다른 요소가 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임상실험에서 어떤 변인 요소 A가 B가 된다는 확실한 인과관계, 논리적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 제가 지금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분하고 제가 지금 했던 그런 영상의 가이드가 잘 맞춰져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잘 표현됐는지 표현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고치면 완벽한 자소서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면 유튜버에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들 중에서 그 인문상경 한 분, 이공계 한 분을 선정해서 무료로 SK 지원서 접수 전까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9월 16일까지 제가 취업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댓글 적어주시고요. 저희 그 자프로듀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